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칼데라를 이용한 공격 연계 시나리오 2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격 시나리오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격 시나리오는 조직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위협 시나리오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순한 이론적 모의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 가까운 환경에서 취약점을 탐색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가 사내 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맡아 내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어떤 취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보안 체계가 실제 공격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칼데라 APT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 내 존재하는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격자의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서 각 단계에서 어떤 취약점이 노출되는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취약점의 존재 여부, 악용 가능성, 공격 경로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이 결과는 향후 조직의 보안 정책 개선 및 대응 체계 수립의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실습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한 탐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절차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격 연계 시나리오 2 안에서 실제로 사용된 TTP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마이터 어택의 태틱과 테크닉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 단계인 디스커버리 전술에서는 총 6가지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는 보안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에는 디렉터리 구조 탐색, 서비스 목록, 현재 시간 정보, 사용자 계정 탐색 등 총 6가지 디스커버리 관련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령 실행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WMI를 사용하여 악성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파워쉘을 통해 원격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후 작업 관리자로의 접근을 제한하여 악성 프로세스 동작 흔적을 은닉합니다. 이 외에도 컬렉션, 엑스필트레이션 단계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 흐름 전반에 걸쳐 사용된 기술들을 마이터 어택 기반의 TTP로 정리해보면 공격자의 행동을 더 정량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향후 보안 탐지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T1057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시스템 내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보안 솔루션이나 분석 도구, 취약한 소프트웨어의 존재 여부를 식별할 때 사용됩니다. 공격자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어떤 보안 도구가 탐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우회할 대상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환경에서는 태스크리스트 명령어를 통해 현재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공격의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PT1 그룹은 이 명령어를 활용하여 대상 시스템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T1057은 공격자가 내부 환경을 정찰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초기 정보 수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T1083 파일 앤 디렉토리 디스커버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침투한 시스템 내부의 파일이나 디렉터리 구조를 탐색해 민감 정보나 추가 공격을 위한 실행 파일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격자는 이러한 탐색을 통해 계정 정보, 설정 파일, 스크립트, 인증 토큰 등의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를 활용해 후속 침투나 데이터 탈취 공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닉스 기반 명령어를 사용하여 시스템 디렉토리 구조와 현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아키텍처나 파일 배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입니다. 실제로 APT1은 이 명령어들을 활용해 침투한 시스템의 디렉터리 정보를 수집하고 파일 시스템 내의 민감 정보 위치를 파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T1007 시스템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침투한 시스템에서 실행 중이거나 구성된 서비스 목록을 식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보안 도구, 백업 서비스 등 주요 시스템 방어 요소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격자는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탐지를 우회하거나 중요 보안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종료하고 권한 상승 및 후속 공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환경에서는 네스타트 명령어를 통해 현재 실행 중인 서비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방화벽이나 안티바이러스와 같은 보안, 소프트웨어 탐지에 사용됩니다. 실제로 어드민 338 그룹은 로우발 악성 코드를 시스템에 침투시킨 뒤 네스타트 명령어를 통해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는 기법을 활용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T1124 시스템 타임 디스커버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침투한 시스템의 현재 로컬 시간을 확인하여 이벤트 로그의 타임라인 분석을 우회하거나 타임 스탬프 시간을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공격자는 시스템 시간이 변경되어 있거나 표준 시간대와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조작해 보안 로그 분석을 방해하고 탐지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환경에서는 넷타임 명령어를 통해 로컬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악성 행위의 실행 시점을 조작하거나 시간 기반 보안 솔루션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론즈 브럴 공격 그룹은 넷타임 명령어를 활용하여 대상 시스템의 로컬 시간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 기법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T1224는 탐지 우회 및 타임 스탬프 시간을 조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 수집 기법입니다. T1087 어카운트 디스커버리 로컬 어카운트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침투한 시스템에서 로컬 사용자 계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수집된 계정 목록은 향후 권한 상승이나 수평 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식별하는 데 활용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netuse, get local user, get management, role assignment 등의 명령어를 통해 로컬 사용자 계정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APT29는 솔라윈즈 침해 당시 getManagement Role Assignment 명령어를 사용하여 익스체인지 서버에 존재하는 사용자 계정과 권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법은 초기 침투 후 공격자가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계정의 권한 수준을 파악하고 권한 상승을 하기 위한 핵심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T1033 시스템 오너 및 유저 디스커버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침투한 시스템에서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의 이름이나 소유자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권한 수준을 판단하고 특정 계정에 맞춰 추후 공격 단계를 계획하게 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whoami, 쿼리 유저 또는 스케줄러 등 다양한 명령어를 통해 사용자 계정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서는 id 또는 who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T32 공격 그룹은 피해자 시스템에서 whoami 명령어와 스케줄러를 활용하여 로그인된 사용자 이름을 수집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이후 권한 상승이나 표적화된 공격을 위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T1047 윈도우 매니지먼트 인스트루먼테이션, 즉 WMI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윈도우 명령어인 WMI 기능을 활용해 시스템 정보를 조회하거나 원격 명령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윈도우에 내장된 관리 인터페이스인 WMI는 다양한 시스템 구성 요소에 접근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로컬 및 원격 시스템의 정보 수집, 권한 상승, 악성 코드 실행, 지속성 유지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6년 우크라이나 전력망 사이버 공격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공격자는 WMI 스크립트를 통해 원격 명령을 실행하고 시스템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초기 정찰 및 제어 단계를 수행했습니다. T1059.001 커맨드 앤 스크립팅 인터프리터 파워쉘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파워쉘을 활용하여 원격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악성 스크립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 내장된 파워쉘을 악용해 시스템 정찰, 파일 다운로드, 정보 수집, 악성 코드 실행 등 다양한 공격 단계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중 발생한 사이버 공격에서도 이 기법이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샌드웜 팀은 파워쉘 기반 유틸리티인 텐트랩을 통해 악성 코드를 배포 및 설치하여 초기 침투 이후 추가 악성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T1562.001 임페어 디펜시스 디서블 오웨어 모디파이 툴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보안 도구 또는 로그 수집 시스템을 비활성화하거나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탐지를 우회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주로 백신, EDR, 모니터링 툴 등 보안 프로그램을 비활성화하고 이후에 악성 행위를 은닉하거나 제어 지속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그리우스 그룹은 GMER64와 같은 커널 드라이버를 활용하여 보안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자동 시작 서비스를 비활성화하는 방식으로 EDR 기능을 우회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탐지를 어렵게 만들어 공격자가 장기간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T1112 모디파이 레지스트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윈도우 시스템의 레지스트리를 변경하여 시스템 동작을 조작하거나 악성 행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 실행 설정 변경, 보안 기능 비활성화, 사용자 환경 설정 조작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쿼틱 판다 공격 그룹은 피해자의 레지스트리를 변경해 RDP 접속 시 레스트리서드 및 모드를 활성화하였고, 이를 통해 패스 더 해시와 같은 인증 우회 기술을 활용 원격 접속 권한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보안 정책을 우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T1005 데이터 프롬 로컬 시스템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침투 시스템 내부에서 문서, 자격 증명, 설정 파일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추후 공격을 위한 정보 탐색, 계정 탈취, 제어 지속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쿼틱 판다 공격 그룹은 유틸리티를 사용해 피해자의 로컬 시스템에서 윈도우 보안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evtx 형식으로 추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탐지 우회 또는 추가 공격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T1041 엑스필트레이션 오버 C2 채널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명령 및 제어가 가능한 C2 채널을 활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C2 통신을 통해 탐지를 우회하면서 탈취한 민감 데이터를 공격자의 인프라로 안전하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그리어스 공격 그룹은 푸티와 위네스CP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외부 명령 및 제어 C2 서버로 전송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격 연계 시나리오 2를 기반으로 침투 이후 공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TTP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기술들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실제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TTP는 공격자의 의도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방어자는 행위 기반 탐지 정책을 설계하고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